네, 그럼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도 좀 힘이 빠지네요. 어떤 점 눈에 띄세요? 네, 시장 좀 많이 안 좋죠. 오늘 보시면은 확실히 좀 소비주들이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한 이마트도 어제 급락, 오늘도 또 급락하는 모습이고, 오늘 농심도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칠성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소비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좀 약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 미국 시장도 은행들이 조금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 제약바이오 섹터주도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 섹터 다 약합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로봇 섹터도 약한데요. 그나마 좀 로봇 섹터는 조정 왔을 때 가격적인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가 되겠고, 2차 전지도 어제 웨이커프로 이동채 전 회장 구속과 관련돼서 급락한 이후에 시장 분위기 안 좋습니다만은 반등하는 종목들 좀 눈에 띕니다. 성일하이텍, LNF, 뭐 대주전자 이런 것들 살짝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시장에 가장 지금 강력한 테마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차량 경량화 얘기 말씀드렸죠. 후발주자들도 오늘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어제 평화산업 상하가고 오늘은 또 우수 AMS가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나면서 이제 중소형주 단으로도 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입니다. 성호하이텍, 화신의 강세도 계속 꾸준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살짝 반등하다 보니까 대형주인 현대차, 기아차가 좀 약한 모습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쏠림이 실적주 내지는 확실한 뭔가 테마주 이런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YG엔터를 비롯해서 엔터주들도 좀 강세 보이는 것도 당연히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적이라는 확실한 믿을 구석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자금이 좀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자동차 부품주들 강하다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역시나 자동차 부품, 그런데 후발 자동차 부품주 강세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제 이 시간에는 또 차량 경량화 관련된 부품주들 강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코플라스틱을 비롯해서 연속성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먼저 갔던 종목군들도 오늘장 강세 움직임 보여줍니다. 세종공업 그리고 뭐 평화산업 이런 종목은 정말 오랜만에 들여다보는데 반가운 반등 움직임 요즘 들어서 뚜렷하게 나오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목들은 다 이제 내연기관차들이 이제 주력이었었기 때문에 전기차 세상에 오면 다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다 구조조정해서 뭐 절반 이상 없어진다라는 얘기들도 옛날에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냥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놀고 있을 기업들이 아니죠. 대부분이 다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성화이텍이라든지 화신이 좀 주도하고 덕양산업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차량 경량화, 역시 전기차로 가면 배터리 무겁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 관련 주들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랐었고, 에코플라스틱 오늘은 또 코롱플라스틱 소폭 반등하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고, 어제 평화산업도 상한가에 간 모습이었는데요. 그 외에 오늘은 또 부품주들 우수 AMS는 또 자회사의 전기차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오늘 부각이 됐고, 어제도 살짝 좀 짚어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안 오른 것들 위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서현 이화도 최근에 거의 막 급등세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아진산업도 정말 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 뭐 리튬, 뭐 이런 것들 올라온 것들이랑 거의 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동차 부품주들도 중소형주들 엄청난 급등입니다. 오늘 뭐 캐스텍 코리아도 급등했었고요. 세종공업도 꾸준한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형테크도 상당히 강한 모습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겠고, 오늘 유니테크노 요 종목도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거래량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반도체만큼 많은 것도 자동차 부품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조금 선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이 그만큼 확실한 종목 쪽으로 쏠린다. 예전에 2차 전지가 확실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쏠렸다면 지금도 자동차, 전기차 쪽이 확실하기 때문에 2차 쪽으로 이쪽으로 다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은 조금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좀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전략 계속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투자 전략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 얘기해 주시는데, 아마 관심 종목에서 지우신 분들 다시 자동차 부품주들 너무 많으니까요. 좀 더 세분화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자동차 부품주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갑니다.
그 이전에는 또 2차전지 일색이었죠. 2차전지 관련해서는 계속 이슈가 있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들, 뭐 미공개 혐의를 이용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이동철 회장 CEO 리스크 나왔고요. 급락 이후에 오늘 바로 반등이 나타나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 부장님 시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 최근에 조정 깊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고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낙폭 다 줄이면서 거의 보합권에 들어왔고요. 에코프로 BM도 반등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NF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2차전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가는 시장은 끝났습니다. 분명히 선별돼야 되겠고요. 선별된 상황 속에서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뉴스에 좀 집중력이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분명히 맞겠습니다.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 외에 뭐 음극재 뭐 이런 쪽들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수급이랑 좀 해서 생각해 보세요. 요게 올라오면 다른 게 죽고 다른 게 올라오면 또 요쪽이 죽습니다. 2차전지 쪽들이. 요 수급 관계를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가 반등은 하고 있지만 옛날처럼 시원한 상승은 아니다. 이런 느낌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올랐다 하면 그냥 5%, 10% 금방 갔었는데 지금은 뭐 올라도 1, 2%, 빠질 때는 또 오히려 7, 8%, 10% 이렇게 가버리니까 시장의 수급이 이거 말고는 다른 쪽들도 이제 눈길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그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도 오히려 전기차 부품 계속 지난번부터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이동했다는 거죠. 개별주 쪽에서는. 뭐 물론 2차전지도 일부 개별주들은 급등하는 양상이 좀 나타납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상 시선이 다른 쪽으로 계속 쏠리게 된다면은 2차전지는 당분간 바닥에 대한 지지력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변동성 안에서 박스권 흐름으로 움직일 것 같다.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 보면 2차전지 대형 주도주들이 61선 부근까지 밀렸거든요. 대부분 로봇주들도 지난번에 61선 부근에서 등락 몇 번 하다가 터닝하면서 반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크게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2차전지 섹터주들도 이런 과정을 조금 겪고 난 다음에 터닝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량 소화 과정을 좀 잘 보시고요. 뭐 그 변동성 안에서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 다른 섹터주들의 부각되는 현상이 없어야지만 2차 전지로의 추가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매매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지 말고 가격이 많이 싸졌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는 오케이. 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뭔가 지금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중기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2차전지, 뭐 건너의 2차전지 이런 관련주다라고 한 종목을 사더라도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때와는 좀 다르다. 선별 전략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2차전지 내에서 종목을 고를 때요. 워낙에 대표주자라고 하더라도 뭐 LNF나 첨보 이런 종목군들은 이름값 대비로 실적이 많이 안 좋아서 또 꺾인 케이스가 있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CEO 리스크가 생겼고 그렇다고 후발주자를 잡자니 뭔가 좀 사업이 불분명한 것 같고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될까요? 2차전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대치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실적을 까보니까 실적이 또 기대치에 못 미치네. 이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적과 주가의 괴리를 좁혀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면 물론 주도주를 사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가가 급진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좀 적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선별하자 말씀드리는데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좀 시장을 리딩했던 종목들에서 답을 찾는 게 좋겠지만 뭐 아주 개별주들은 지난번부터 계속 배제하라고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배제를 하시고 오히려 뭐 좀 조정이 받을 때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신다라면은 뭐 시장 안에서 계속 리딩 섹터 역할을 해주고 지금 61선에서 붙어줘서 이제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하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계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외에 뭐 약간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선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정 오면은 펫배터리 쪽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펫배터리 관련주들 조금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결국은 실적이고 결국은 또 수급입니다. 실적과 수급 요게 3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일단 수급이 약간 이탈했고 실적도 미스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니까 이 부분 좀 챙겨서 보시고요. 펫배터리 쪽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계속 중요하다. 소재보다 더 좀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페페터리, 성일하이텍, 세비캠 떠오르는데 차트 보니까 이 종목군들도 고점 대비 많이 밀려 내려갔네요. 성장성을 보면서 또 종목 선별해보자 얘기해 주셨는데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희비가 교차하는 종목군 보겠습니다. 여전히 실적 발표 무더기로 나오죠. 이마트는 어제 이어 오늘까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호실적 영향에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띠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실적 장세는 아니죠. 지금 실적 발표 구간이죠. 그래서 지난번부터 실적 되게 잘 챙기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소비주는 좋을 리가 없죠. 지금 제가 봐도 소비주 좋을 리 없고 백화점 가도 텅 비어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마트는 안 가봤는데 이마트도 좀 많이 사람 없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마트도 이제 몇 개 점포 리모델링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매출 이런 게 좀 줄어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마트를 비롯해서 소매 유통주들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과 지금 현재 주가 괴리는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시장에서도 확실히 선별해서 투자하기에도 다른 것도 있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멀리 본다라면 소매 유통주들은 아주 길게 보는 호흡으로 좀 가격적인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YG 엔터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급등하고 있죠. 저희 이 시간 통해서 엔터 후발주로 YG 엔터도 계속 많이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아티스트 파워가 결국은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브도 이렇게 개별로 활동하면서 좋은 결과를 보인 것처럼 YG 엔터도 지수가 이제 개별로 활동하면서 좋은 결과를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 이런 거 오른 것도 다 실적이 기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최근에 오른 것도 실적이 기인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래도 요 정도는 방어하겠지 했는데 그거보다 더 미스난 기업들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시장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코스닥 실적 발표 일정 계속 남아있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종목들, 보유하신 종목들 실적 발표 날짜 좀 잘 체크하시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종목들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 없다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계속 선별해서 좀 찾아 나가시는 전략. 낙폭 과대주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조금 괜찮아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손댔었던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선별하시는 게 좋겠죠. 그게 최근에 네이버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화장품 주식들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화장품 주식들이 실적이 엄청 좋아지는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봤을 땐 소비주가 좀 안 좋고 소비주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실적 개선 여파가 좀 나타나고 있는 여행주 이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조금 상대적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